왔니? 혹시 이 멘트 기억나실까요? 광고에서 좀 유명해진 멘트 중에 하나인데 찬바람이 불 땐 핫초코를 강조하는 광고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 땐 배당주다라는 격언이 있죠. 그래서인지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큰 금융주들이 오늘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주 환원율, 저력을 보여준 은행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저도 따뜻하게 차 한 잔을 마셔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보신다면 KB금융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은행 종목들 일제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5개에서 6개의 증권사가 금융주에 대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레포트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금융 종목들 중에서 KB금융을 탑픽 종목으로 많이 뽑았고요. 그래서인지 6%대의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금융 종목들 그리고 은행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올랐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2024년 KLX 금융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8월 26일에 고점을 찍었던 차트였습니다. 949선이 최고점이었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942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배당 종목으로서의 은행주가 좀 주가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 은행주가 밸류업에 실망을 하게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어떤 이유인지 첫 번째 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은행들 대박났대 실적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블랙롱 등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금요일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신다면 보통은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은행주들은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 3, 4분기에는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글로벌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JP모건도 컨센보다 상회를 했고요. 블랙롯도 마찬가지였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저조했지만 EPS를 상회하게 되면서 이 세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이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게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짚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지출은 증가를 했지만 그 증가폭이 둔화가 됐고 지불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기준금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통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춰 잡았는데 그렇다면 보통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수혜주보다는 피해주로서의 좀 매력이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예대금리 차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월 달에는 올랐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 인해서 예대금리 차가 줄어든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은행주가 오늘 왜 오르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금리가 낮아질 때 배당의 매력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은행주가 한 차례 미끄러져 내려왔던 게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대표적인 은행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결국에는 미끄러 내려져 가면서 결국엔 주가는 쭉 빠졌었는데요. 밸류업 실망감이 오히려 기회였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4대 배당주의 연간 배당 성향을 봤을 때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가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예상 배당 총 주주 환원율을 생각해 본다면 통신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이 79%로 가장 높은 그런 주주 환원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KT고 하나금융과 KB금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때 이 밸류업 지수에 다시 한번 이 배당주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종목들의 배당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배당 수익률을 정리한 표인데요.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이고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7.33% 고배당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행 종목들이 배당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 땐 배당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 종목들 정말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6% 넘게 주가가 올랐던 KB금융을 비롯해서 다수의 은행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을 켜냈는데 증권가에서는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수신을 생각해 볼 때 그 부분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탈출 시그널로 삼아야 되는 건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해결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찬바람 불 땐 배당주다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서 그중에서도 저는 은행 종목들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의 초이스를 준비를 하면서 은행 종목들을 좀 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봤던 게 오늘까지 총 3번입니다. 한 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한참 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뽑아봤었고요. 밸류업 기대감에 한번 뽑아봤었고 그리고 밸류업에 실망했을 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은행 종목들이 정말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내내 좀 투자 심리에 팽배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 나왔죠. 미국 은행주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좋은 상승을 보였고 그 부분에서 오늘 기본적으로 은행주의 투심이 좋았는데 우선 앵커님도 아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저번 달 나왔던 그 저희가 K 밸류업 지수 종목 100가지 봤을 때 정말로 이런 종목들도 왜 여기 들어가 있지 할 만큼 좀 의아한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조금 더 재편한 정말로 밸류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또 재산정해서 한번 더 발표할 전망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물론 오늘 또 화면 보신 것처럼 KB금융도 오늘 그 전에 7월 달부터의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뚫어준 다음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재미없게 보였던, 물론 올해 상승 흐름은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 은행주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이번 4분기 때에 좀 볼 그런 종목 아니냐 하는데 저는 좀 내용은 좀 달라요. 관점은 좀 다르고 물론 오늘 상승한 건 좋아요. 좋은데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드디어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뭐 7월, 8월, 9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사이클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스권을 잃었던 그런 이유는 뭐였냐면 밸류업도 아니었고 지금 억지로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도 부담이 심한 국내 부동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르는 그 빈틈을 노린 투기성 매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좀 은행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좀 억지로 좀 인위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물론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 은행들은 마진을 좀 그나마 좀 방어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밸류업으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매크로 환경, 금리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 내내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더욱 결국에는 주가 방향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어쨌든 상승이라는 것은 좋은 거죠. 이럴 때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너무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KB금융 본다면 당장 좀 더 올라간다면 10만 원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그런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KB금융이든 다른 은행주들 좀 보유할 수 있겠지만 너무 멀리 보진 말자. 이미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밸류업 관련한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진부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크로 환경 따라간다면 금융주 또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수 있는 사이클이 더 힘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자. 우리가 한 번에 보유한 물량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물량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예시인데 제가 KB금융으로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 지금 주가가 최근에 7월 달부터 해서 박스권 저항이었던 9만 원 라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한다면 최근에 이렇게 강한 추세, 이 추세를 한 3등분, 4등분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로 본다면 좀 미세하게 3번 정도, 4번 정도 등분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세네 가지 최근 상승 견인했던 단기 추세에서의 상승분에서 한 3등분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나 한 3분의 1 정도 라인을 상승 부분을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다 좀 매도를 하면서 익절하는 부분 또는 뭐 3분의 1씩 비중을 정리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가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금융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도 포함이겠죠.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 신규 접근은 좀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네. 뭐 배당 이슈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이 성장주 금리 인하가 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더욱더 갈급함이 더 강해지는 시장이고 지금 간헐적으로 은행주에 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수익을 노리기 위한다면 이런 이제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 종목보다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로봇이나 이렇게 성장 섹터 부분으로 좀 더 갖춰가기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가 정말로 굳이 내가 이번 4분기 때에 금융주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개별 종목보다는 코덱스 은행이나 코덱스 보험같이 그런 금융 관련한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를 탈출 시그널로 삼아라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제히 금융주들의 반등이 나왔는데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을 조금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때는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 초이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종목인 SNS텍 들고 오셨고 두 번째 종목은 HBM 쪽으로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PSK홀딩스 들고 오셨는데 일단은 반도체로 가네요.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쉬웠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결국에 막판에 좀 매도로 돌아선 부분이 아쉽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9만 닉스가 회복이 됐다가 그 부분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를 한번 들어볼 수는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초이스하셨는지 듣기 전에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사실 오늘 오전 중에 삼성전자 매수 동향을 보니까 네. 드디어 2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나 했는데 그쵸. 지금 차익 매물이 또 나오고 또한 이제 그동안 특히나 차익 매물보다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거죠. 또다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내내 좀 어려운 환경인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보면 반도체 업황에서 삼성전자만 좀 어려울 뿐이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지금도 여전히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주식이든 어떤 섹터든 매 달마다 상승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은 일찍부터 매수한 세력들은 어느 시점에서 차익 매물로 매도 물량을 강하게 매도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통해서 또 반등이 나오는 항상 이렇게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오기 마련인데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에 미국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좀 그런 숨고르기 좀 상황이 조금은 좀 이어졌던 거죠. 하지만 주도 섹터에서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의 잠깐 숨고르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최소한 2년, 3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사이클인데 잠깐 좀 쉬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성장 부분은 꺾이지 않았다.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올 상반기도 그렇고 올 하반기도 그렇고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모든 기업들이 우리는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늘리겠다. 오히려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과소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리스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말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야 우리가 2024년에는 이 정도의 AI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 떨어지는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를 멈출 그런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잠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이유 때문에 삼전이 좀 쉬고 있는 부분이지만 반도체는 살아있다 한다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6만 원대를 좀 상승하면서 6만 원대 위에서 간신히 좀 반등 나왔는데 내년도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를 대비해서 현재 PBR을 보니까 현재 0.98배예요. 지금 한 배 수준도 안 되는 너무나 극심한 저평가 라인입니다. 지금 이런 라인 온 값이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삼전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언론에서 팽배한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도와주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런 쪽으로 본다면 향후 1개월, 2개월, 3개월 뒤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이렇게 6만 원대 초반대는 매우 중요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두 가지 내용만 좀 말씀드린 다음에 초이스, 비초이스 말씀드릴게요. 네.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만 지금 상태에서 반등이 잘 나와준다면 반도체 업황 투자 심리가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횡보를 좀 더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분 좋은 V자 반등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도 그렇지만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번 체크해보자. 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삼전이 엔비디아향 HBM3E 8단 12단짜리 이 퀄 테스트 이 부분을 정말 빠르게 정말 시원하게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삼전이 지금 5년 동안 정말 강하게 투자했던 파운드리 쪽 TSMC를 잡기 위한 투자를 많이 했었죠. 한데 최근에 점점 더 지금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래는 TSMC보다 기술력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3나노미터를 GAA FET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먼저 나갔는데 수율도 안 나오고 전력 효율성도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지금 인력 구조도 지금 바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번 10월과 12월 달에 더욱더 진일보된 획기적인 그런 전략이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횡보를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반등 나오는 거냐 아니면 V자 나오느냐 이 차이는 이 두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저도 또 체크하면서 업데이트해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의 업황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지금 내용들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쪽 노이즈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황은 업황이지만 일단은 24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SK 하이닉스가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다. 이제 시총 1위의 자리도 간당간당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같이 주가가 밀릴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반대로 좀 주가가 혼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후자 부분에 저는 긍점 두고 있고요. 어차피 SK 하이닉스에서 파운드리 쪽은 거의 뭐 미미합니다. 준비하고 있지만 네. 거의 실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 같고요.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이미 엔비디아의 신규 AI GPU인 블랙웰이 이미 1년치가 완판되었다 내용 나오고 있으면서 엔비디아도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SK 하이닉스는 과연 첫 번째 대안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이크론이 따라온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지금 HBM 그 실력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 물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AI 트렌드가 성장하는 부분 또 엔비디아가 더욱더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는 가장 최고의 답안지다. 이 부분이고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을 또 본다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3분기 거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앞설 수 있는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 본다면 SK하이닉스에 더욱더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더 잘 일을 하고 있는 HBM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의 좀 더 주의 깊게 보자. 이 부분 쪽에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한 달째 늘리고 있다. 이런 시그널도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이제는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HBM에 대한 키워드가 긍정적으로 언급이 된 만큼 PSK홀딩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힌트들을 앵커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선 초이스는 제가 PSK홀딩스를 지금 타이밍 말씀드리겠고 SNS텍을 조금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다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에도 그러긴 했는데 여전히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SNS텍은 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종목인 건지 오늘 1.6%대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혹시라도 들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지금 먼저 SNS텍 차트 먼저 보여주시면서 네. 그 부분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미 지금 주가가 3월 중순부터 해서 내내 계속적으로 빠진 상황이다 보니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지금 큰 손실로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의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한 세부적인 전략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와 좀 일치하는 그런 전망의 종목이에요. 그래서 SNS텍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도 3월까지도 좀 좋은 기대감을 안고 있던 종목이었지만 내내 주가가 빠졌죠. 결국에는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더욱더 투자를 늘려가면서 EUV이지 않습니까? EUV, 노광 장비 최고의 장비지 않습니까? 이 EUV 장비, 미세 공정 견인할 수 있는 EUV 장비에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와 특히 펠리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이 두 소모성 제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펠리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투과율이 매우 중요한데 95%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고성능의 펠리클을 양산할 계획이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올 3월까지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한 전략이 내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나쁜 악수를 두고 있단다면 SNS텍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가 줄어드는 거죠. 설사 좋은 제품을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그런 사업이 부진하다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좀 별로 없겠죠.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지금 25,000원대 초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좀 내려가서 8월 초와 9월 초에 저점 쌍바닥이었던 22,500원 라인, 이 라인마저도 만약에 깨져서 23,000원 라인과 22,500원 라인은 이 사이에 대한 라인까지도 또 못 지키고 깨진다 한다면 이미 지금도 손실이 많이 쌓여있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최소한 3분의 1이나 또는 과감하게 2분의 1 정도의 물량이라도 너무나 아쉽지만 눈물을 흘리서라도 물량 정리한 다음에 지금 정말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 시류에 정말 알맞는 종목들로 과감하게 매매를 교체하는 부분도 꼭 염두할 필요가 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고전을 겪고 있을 때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 부분을 깨트리게 된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HBM 쪽으로 가볼게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PSK홀딩스를 보시는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고수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7%대나 반등을 보여주면서 앞자릿수가 전저점 대비 두 자릿수대나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은 제 지금부터 매우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저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제가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은 이미 작년 12월과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공략을 하면서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저는 좀 기회가 왔다 네. 드리는 타이밍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HBM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죠.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HBM에서 이제 D램을 8단이든 12단이든 촘촘하게 쌓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쌓을 때 잘 붙여줄 수 있는 리플로우론 장비를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마이크론에도 납품하고 있는 3, 4기업에 모두 납품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이력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D램을 쌓는 HBM을 할 때 1024개의 미세한 그 구리를 넣기 위한 그런 구멍을 뚫습니다. 이때 당연히 물리적인 램을 뚫으니까 미세한 먼지가 나오죠. 이 먼지를 잘 정리해주는 디스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물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SK홀딩스가 만드는 리플로우와 디스컴 장비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HBM에 대한 그런 업황은 내내 꺾이지 않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자, D램 낸드와는 다르게 HBM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발주를 내야지만 해당하는 만큼 공장을 짓고 물량을 만들어낸다. 주문형 비즈니스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말들은 좀 우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떨쳐내시고 오히려 그런 아쉬운 노이즈로 인해서 빠진 주가가 오히려 새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만큼 노이즈로 인한 주가 하락을 큰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이고 포인트가 좀 하나 있어요. 이제 하반기 때 4분기에는 HBM 종목들 많지만 그중에서 더욱 중요한 옥석가리가 이어질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더욱더 SK하이닉스의 납품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HBM을 더 만들기도 하지만 더욱더 내용 나올 수도 있으니 만드는 제조 공정 제품 중에서 HBM 3, 4기업에 모두 다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면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내용이고 이런 부분으로 한해서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야금야금 한 달 동안에 HBM 관련한 소부장 기업들의 야금야금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차트는 지금 PSK홀딩스 차트예요. 위에는 주가 차트고 아래 파란색은 외국인, 빨간색 선은 기관입니다. 지금 9월 초부터 해서 기관이 한 달째 내내 물량을 저가에서 매집하고 있는데 기관의 저가 매수 물량을 통해서 주가도 4만 원대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픽은 PSK홀딩스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큰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대부분 다른 종목들 몇몇 가지 종목들도 기관이 물량을 야금야금 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PSK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제가 꾸준하게 이 방송 나와서 저의 초이스 종목으로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PSK홀딩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PSK홀딩스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상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 대한전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10원에 15% 들고 계신데 오늘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전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보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행책이 좀 나오면서 구리값이 $10,000에 육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사업을 따냈다라는 호재성 이슈도 들고 오면서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면 되는 건지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한번 봐볼게요. 대한전선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대한전선 사실 투자 비중도 15%고 단가가 12,900원 라인을 한다면 조혜디님 사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는 그쵸? 애청자 분이신데 정말 되게 좋은 종목도 이렇게 잘 타이밍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매우 기분 좋게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너무 흐름에만 치우치지 않으신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15,000원, 16,000원 라인 제가 선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13,000원대 언더에 있는데 이미 매수하신 단가 훨씬 더 높게 올라와서 15,000원에서 16,000원 최소한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드린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그냥 뭐 변압기 운용이나 말씀하겠지만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 구리값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해상풍력, 구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해상풍력 들어가니까요. 케이블 쪽.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가 다시 성장하는 부분에서 다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보면 주가가 5월 달 말부터 해서 내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포함해서 반도체 포함해서 이제 AI 관련한 섹터들이 한번 올 상반기 때 상승 나왔다가 이제 숨고르기 하다 보니까 같이 차익 매물이 쭉 나오면서 이제 내내 빠졌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지만 그래도 11,000원대에서 쌍바닥 확인한 다음에 양호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어요. 또한 지난주에 나왔던 싱가포르와 해상풍력 관련한 그런 MOU. 그래서 해상풍력에서도 많은 수많은 그런 케이블을 통해서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타이밍이고 내년도에 미국 정권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미국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다수의 지역에서 미국 내 해상풍력 관련한 그런 단지도 만들면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사실 이 부분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지금 애초에 AI 트렌드로 인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선 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해서 해상풍력 더한다면 이 종목은 오랫동안 4개월 동안 쉬었던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좋은 장점이어서 최소한 매물대가 6월달, 7월달에 매물대가 있는 15,000원, 16,000원 라인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까지는 여유 있게 보고 이 라인에 오게 되면 일부 물량, 정말 미미한 물량 조금은 익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라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16,000원 부근까지 바라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지만 확실한 수익권에서 벗어나 보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모모 호랑나비님의 종목이고요. 그야말로 호랑나비 춤을 추고 싶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스24 살펴보도록 할게요. 6,84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엊그제 잘 갈 때 솔직히 2번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올라가겠지 싶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상한가를 갔네요. 혹시 한 번 더? 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득 담고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노벨상 특수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주말 사이에만 또 50만 부가 팔려갔대요. 네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오늘은 제지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스24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여담이지만 네. 저는 제지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그 책들을 우리 종이로 만든다.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예시14 일단은 매수하신 단가도 상당히 나이스한 단가고요. 아마 예전부터 물려있던 종목이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구원의 손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는 정말 한강 그 작가님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것은 S24 물론 단기 너무 급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물론 내일도 물론 저 역시나 내일도 장 초반대에 9시 시작하기 전에 예상 호가대의 그런 상한가나 아니면 상승에 대한 그런 좀 예상하는 그런 거래량을 봐야겠지만 내일도 기본적으로 10% 이상 상승은 예상이 되는 최소한은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모습인데 우선은 9시 장 시작할 때쯤에 한 번 더 상한가가 아니라 10% 정도 상승 이 정도로 힘이 약해진다 한다면 네. 뭐 10% 상승도 약한 건 아니지만 최근 금요일과 오늘 본다면 약해지는 모습이겠죠. 한 10% 정도 상승 정도로 레벨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물량은 3분의 1도 아닙니다. 최소한 절반 정도는 물량을 좀 익절하시길 원하고 만약에 장 중에 물론 변화는 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장 중에 음봉을 보인다 한다면 음봉도 뭐 1%, 2%가 아니고요. 최소한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밀리는 음봉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전량 매도를 하자. 지금 보면 단기 너무나 좋은 내용까지 다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만 보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익절을 위한 단기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이번 4분기를 볼 수 있는 좀 멀리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한번 눌린다고 한다면 저는 11선 라인에서 눌린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도 공략하려는 계획이에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 특히 이제 인스타를 좋아하시는 MZ분들에 대한 그런 특성을 통해서 그렇죠. 드리는 말씀인데 네. 뭐냐면 제가 눌림 나왔을 때 나중에 나온다면 공략할 계획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사실 책을 한강 작가님 거든 뭐든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도 좀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어필하기 위해서 책을 산 내용을 또는 서점에 간 내용들을 한번 찍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음에 그걸 인증을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지금은 한강 작가님의 그런 책들 라인업을 통한 구매가 좀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서점에 가거나 책을 읽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한번 읽기 시작하면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솔직히 최근에 어떤 트렌드 때문에 좀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재미있고 괜찮네 이런 인구가 저는 이번에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단기적인 열풍에 대한 부분을 나쁘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전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관점이다. 다시 한번 조금은 좀 침체되었던 독서 열풍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트렌드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스24든 또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요. 한번 단기에 충분히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때 말씀은 드렸고요. 그 이후에 눌릴 때 하더라도 최소한 11선 라인에서 딛고 반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찬스가 오게 되면 저도 한번 더 초이스 종목이나 또는 그 외에 또 문의하실 종목이 있다면 저도 그런 라인대에 접근하는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Z세대들 사이에서 인스타그램에 그 독서한 걸 올리는 게 바로 텍스트 힙이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읽는 게 이제 쇼츠 대신에 독서를 하거나 이런 신문들을 읽는 게 힙하다라고 보는 그런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든 노벨 문학상으로 인해서 독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장착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혹시라도 시초가의 그 열기가 조금은 줄어든다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가볼게요. 세 번째 종목은 햇살님의 종목이고요. 바이오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들이랑 바이오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리가켄 바이오 그중에서 살펴볼게요. 69,8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중기 목표가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요새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행렬이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터치가 나오고 나서 한번 밀렸습니다. 1.78%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햇살님께서 투자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단가도 참 좋아요. 그리고 비중도 10%입니다. 저는요 이 종목 한번 햇살님께서 투자 경력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나의 투자 인생에서 인생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이런 단기적인 흐름 눌림 때 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특히나 애초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막대한 돈을 쏟고 있어서 M&A 시장에서 정말 큰 돈들이 오가고 있는 분야가 ADC 분야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 물론 정말로 어려운 기술인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손을 많이 내밀고 있다. 빅파마들이 군침 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ADC 분야인데 리아켄바이오는 이미 현금도 지금 7천억 이상 많이 갖고 있고요. 또한 현재 지금 이미 10가지 정도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런 강점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에 있는 오노 그 제약바이오 회사에도 좋은 딜을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나 지금 그냥 약물 파이프라인 한 가지만 준비하고 있던 것만 판매한 게 라이센스 아웃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페이로드까지 포함해서 플랫폼까지 같이 한번 패키지들로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제약바이오를 좀 아시는 분들은 더 이 중요한 걸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파이프라인만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다. 플랫폼도 같이 함께 패키지로 판매한 것이다. 그만큼 리아켄바이오의 이 플랫폼에 대한 위대한 부분이 한 번 또 증명된 부분인데 최근에 ADC 분야를 군침 더 흘리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죠. 머크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또 빅파마 기업들이 또 전 세계 ADC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딜을 따내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군침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리아켄바이오가 이런 좀 굵직한 그런 추세에서 이미 주가를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도 시작이다 드리는 말씀이라서 이런 ADC 관련한 그런 딜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추세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지난 방송 때도 한번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물린 종목을 단가로 추가 매수하는 물타기는 쉽게 하죠. 사실 왜냐하면 10,000원을 샀는데 주가가 지금 5,000원이다. 그러면 동일 물량을 사게 되면 단가가 탁 반으로 내려가니까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하지만 물타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데 반대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서 내 단가를 더 올리더라도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법인 불타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던 피라미드 전략도 이런 부분이겠죠. 불타기. 불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매매 형태이지만 리아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흔들림에 치우치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한번 단기에 또 흔들린다면 비중을 더 물량을 좀 더 야금야금 더 사서 오히려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더욱더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그런 불타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리아켄바이오다. 이렇게 좀 강한 좀 그런 저의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식 종목으로 들고 가도 좋을 만큼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님의 종목이고요. 하나투자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원의 비중은 8%.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약간의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지켜주고 있어요. 3,000원대를. 지금 2%대 오늘 반등 나오면서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내용이 나오는 게 금융주를 볼 때 증권사보다는 은행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어느 정도에 파는 게 좋은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당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밸류업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증권주보다는 은행주 쪽이 좀 더 배당 여력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고 이제 사실 이제 물론 하나투자증권이 뒤에 증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의뢰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기본적인 뭐 밸류업이나 증권 업종이 상승할 때 오른 종목은 아니고 철저하게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 더 나가서 이제 STO 쪽, 조각투자 쪽 이쪽 관련한 그런 이벤트에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두나무 쪽 관련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한 3% 이상 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또한 또 지난달에는 또 STO 관련한 또 좋은 내용도 나왔었고요. 또한 이번 10월, 11월, 12월에도 STO 관련해서 좀 더 법제와 관련한 또 좋은 내용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보면 사실 차트 보시면 그런 거 장점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잘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을 수 있다는 내용들도 꾸준히 말씀드릴 수도 여러 가지 멘트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다면 실제 그런 내용도 주가에 반영이 잘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내내 3,750원, 4,000원 이 정도 값을 거의 지금 7개월째 내내 뚫지 못하면서 매물로 쌓여 있으면서 못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거래량도 많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7월 중순 때 한 번, 9월 초에 한 번 터지면서 단기 상승 나왔지만 이내 차익 매물이 또 억누르면서 주가가 또 3,000원대 초반으로 밀렸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이슈, 비트코인, STO 쪽 법제 관련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쌓였던 매물을 뚫을 힘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비중 8%로 한다면 부담 가는 그런 비중은 아니에요. 또한 단가도 3,280원이라 한다면 약간의 지금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조금 선을 거부했습니다. 있던 선을 이제 지우고 본다면 최근 지지 라인이었던 3,200원 정도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약손실 구간이겠죠.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좀 약손실로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이전 저항이 좀 있는 3,500원 라인에서 절반 정도의 물량을 좀 익절하시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의 수익이겠죠. 익절하시고 만약에 3,500원을 뚫는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3,700원 라인을 좀 현실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길 좀 짧은 가격으로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하나투자증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3,700원 정도로 단기적인 매매가 필수적이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SY스틸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4,880원에 비중은 8%. 오늘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고 간다면 기회가 있을지 질문을 주셨는데 SY스틸텍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상승세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크라 대응에 트럼프가 적임이다라는 그런 보도기사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새 좀 분위기가 달라졌더라고요. 네, 좀 이게 아직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인지 좀 관련된 종목들 부각을 네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이 하는 일은 이제 건설 아파트들 여러 건물들을 지을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 윈 하이텍과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윈 하이텍이 맞을 거예요. 그 종목과 함께 데크 플레이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 더 좋아져야겠죠. 다시 한번 아파트 착공 물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 좋아질 텐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지금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금리 말씀드렸지만 SY스틸텍의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국내 건설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경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을 보자. 우선 지금 뭐 트럼프의 다시 한번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부분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에서 재건 쪽 보자라는 관점이 오면서 최근에 10월 초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단기에 거의 20% 이상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종목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멘텀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말로 세부적으로 이 종목이 정말 재건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도 6월 달 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거의 2.5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실체가 조금 좀 어려운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의해서만 상승하는 그 부분이 클 수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7월 달 중순과 8월 달 중순 이때 보였던 쌍 고점이었던 5,000원 라인을 못 뚫고 장중에 밀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 관련한 그런 투자 심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분께서 절파고님께서 보유하신 게 비중 8% 좋아요. 좋지만 4,800원대 후반이라 한다면 오늘 좀 익절 나왔다가 좀 빠졌습니다. 한 번 더 기회는 올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큰 수익 기대보다는 4,800원 라인 보유하신 단가와
이전 저항 고점이었던 5,000원 라인 이 정도 온다면 보합이나 또는 정말 수수료만 제할 수 있는 약 수익 부분에서 물량을 좀 정리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한 4,250원 라인에서 좀 일부 물량, 최종적으로는 최근 4번의 저점이었던 3,800원대 라인 깬다 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꼭 문의를 주셔라. 이렇게 좀 양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은 5,000원대 라인이 7월 중순과 8월 중순 쌍고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언급해 드리면서 약 수익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일부 정리했는데 5,000원을 뚫었다 한다면 그때는 5,500원, 6,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했을 때 기계적으로 물량을 좀 소량씩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이 부분 메모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저희 졸파고 TV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상담해주신 내용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SY 스틸텍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은 건가?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요즘에 시장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딱 하루만 보기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조금 넓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장 내일 드디어 비만 치료제에 있는 위고비가 그쵸. 출시합니다.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 종목들 몇몇 종목들은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기 흐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눌림이 좀 강한 종목이라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저는 공략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제 11월 달 초에 미국 비만 학회 일정도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노보 노디스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도 한국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점점 더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어진다. 너무나 단기 흐름에만 치우칠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이 많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이런 부분은 부지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봐야 할 그런 시점들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장기는 아니고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갖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비테크 기업들 관련해서 실적 발표 릴레이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 TSMC 3분기 실적 나올 걸 전망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SK 하이닉스 발표, 그리고 미국에서 본다면 다음 주 22일 날에 MS 알파벳, 그리고 23일 날에는 메타, 24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 때 그동안 좀 눌렸던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반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기관이 물량을 사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은 세 번째로는 이번 주와 특히 또 다음 주에 투자할 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일정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면 21일 날 월요일 날에 두 가지예요. 한국의 10월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는 또 화장품과 전력기기 쪽을 좀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중국의 LPR 금리 나옵니다. 1년, 5년치 두 배 나오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금리가 내려간다 한다면 중국향 기업들의 실적이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일 날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인도에 같이 진출해 있는 부품 기업들, 화신, SL, HL 만도, PHA 등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좀 더 우리가 이번 주에 기회로 보자,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앞으로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